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경비쌤입니다. 오늘부터 미적분 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 원은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 미분법, 적분법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과 문과 모두 다 배우게 되는 과목입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념입니다. 사실 개념 정의가 잘 되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극한이라는 개념 자체를 처음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한 뜻과 뭐 정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공부해 주시면 나중에 2학년 올라가서 크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수열의 극한입니다. 네, 수열의 극한이다. 극한의 수열은 배웠잖아요, 저희가. 그죠? 수열은 어떤 수의 배열을 수열이라고 했고요. 걔의 극한이라고 했는데 극한이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극한이라는 원래 뜻이 있어요. 원래 뜻. 뭐 그냥 사전적인 뜻인데 제가 좀 찾아봤는데 사물이 진행하여 도달할 수 있는 최후의 단계나 지점을 극한이라고 하고 궁극의 한계를 극한이라고 한대요. 극한. 그러니까 제가 예를 좀 들면 뭐 극한 직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직업, 그러니까 끝의 직업, 약간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이런 말도 안 들어봤습니까? 고통의 극한값을 구해볼래? 이런 거 안 들어봤죠? 네, 고통의 극한값. 그러니까 극한의 고통, 그 속에 나오는 극한이 그 극한이고요. 이건 사실 이제 극한에 대한 의미고 수열의 극한의 의미는 뭐냐면 극한이 아무튼 그런 뭐 한계 지점 뭐 그런 지점들을 얘기하는 거고 끝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이란 사실 무슨 뜻이냐면요. 수열의 극한이란 무슨 뜻이냐면 수열의 끝의 형태를 파악하는 게 수열의 극한입니다. 수열의 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수열의 끝이 어떻게 돼 있는지의 형태를 파악하는 게 수열의 극한이에요. 형태 파악. 그러니까 끝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 사실 수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끝이 뭐 굉장히 종잡을 수 없게 가까워지지 않고 뭐 위쪽으로 확 올라간다든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 아래쪽으로 확 내려간다든지 음의 무한대로 발산, 아니면 진짜 종잡을 수 없게 위로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진동 발산하는지를 알아보는 게 수열의 극한입니다. 극한. 그래서 극한이라는 말 자체, 뭐 고통의 극한값 구해볼래, 극한 직업, 뭐 극한 체험, 뭐 극한의 고통, 뭐 극한의 추위, 뭐 이런 데에서 오는 그 극한의 의미, 끝이라는 의미를 수열해서 이제 그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수열의 극한이라 수열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하는 학문인 겁니다. 그 끝이 뭐 수렴한지 발산한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게 수열의 극한입니다. 극한. 약간 무한 개념이 들어가 있죠. 아무튼 용어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무한대라는 용어가 있어요. 무한대. 뭐 나와 너의 뭐 애정 사랑은 무한대야. 뭐 내가 너를 향한 뭐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무한대라는 게 근데 요렇게 사용하고요. 이게 이제 무한대인 이유는 계속 이렇게 돌잖아요. 무한히 길을 가는데 어떤 끝이 있는 길이 아니라 계속 돌아가는 그런 무한대의 궤도, 무한궤도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무한대를 기호로 이렇게 쓰고요. 팔을 뒤집어 놓은 거, 90도로 뒤집어 놓은 걸로 용어를 쓰고요. 얘의 뜻은 이겁니다. 얘는 숫자가 아니에요.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무한대라고 합니다. 상태. 얘는 수가 아니에요. 무한대 수가 아니에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이 무한대 이런 게 아니라고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입니다. 무한 더하기 무한은 무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한없이 커지는 그냥 상태입니다. 상태. 계속 커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순간에도 이 무한대라는 숫자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숫자가 아니고요. 정해진 수가 아니고요. 네,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무한대라고 한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계속 나오겠지만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그 어떤 수열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아보는 학문이라 했죠. 근데 끝은 사실 두 가지예요. 수렴 아니면 발산. 이렇게 두 가지 용어를 쓰게 되는데 수렴이라는 말은 모아진다라는 말이 있죠. 의견을 수렴한다. 그래. 난 너의 의견을 수렴할게. 그다음에 모든 사람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볼래? 이런 수렴한다라는 의미는
모아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수열에서의 수렴은 한없이 어떤 값, 뭐 특별히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에 가까워지면 얘는 알파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까워짐.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있는데 가까워지는 거예요. 수열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 예, 뭐 얘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제 리미트라는 게 극한이잖아요. 리미트, 극한, 한계, 뭐 제한 이런 뜻이 있는 리미트에 이 lim 앞 글자를 따서 기호로 씁니다. lim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리미트 an 그러니까 일반 an에서 이 n을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 항수를 한없이 갈 때 얘는 알파에 어떤가요? 가까워지면 알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써도 되고 또 어떻게 써도 되냐면 이렇게 써도 돼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 때 똑같은 말인데 알파 n은 알파 n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an은 알파 n으로 간다. 어떤 수열은 이 알파라는 값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수렴이고요. 발산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뭐 매력 발산, 뭐 퍼진다, 뭐 이런 거에 발산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워지지 아니하는 것을 발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의 뜻은 간단한데 수렴하지 않는 것을 발산이라고 합니다. 수렴하지 않는 것은 무조건 발산입니다. 수렴하지 않는 것. 수렴은 가까워지는 건데 이 수열의 끝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면 얘는 수렴인데 어떤 값에 가까워지지 아니하고 막 지 맘대로 막 위로 올라간다든지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막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은 수렴하지 않는 거죠. 항상 발산이라고 합니다. 발산. 예, 수렴하지 않는 것의 종류, 발산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고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있고 기호로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일반항 an이 이렇게 알파. 그다음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있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알파 n 뭐 알파 다시 n이라고 할까요? 알파 다시 n이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있고 진동 발산이 있습니다. 진동 발산은 기호로 나타내기가 힘들고요. 나중에 이제 수열의 형태를 보고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지금 수열의 극한 그 지금 배우는데 그래 오케이 수열의 극한 배우는데 수열의 끝을 보라고 하셨는데 수렴과 발산이 있다고 했고 발산은 뭐 이런 종류가 있고 수렴은 가까워진다라고 했는데 이거 제가 우리 수열을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파악합니까? 얘의 판단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요 지금 이 단원에서는 그래프로 합니다. 그래프로 판단을 해요. 그래프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사실 계산 규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뭐 수열의 극한의 계산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어떤 수열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네, 조금 보여드릴게요. 좀 위로 올려가지고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래프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뭐 여기까지만 좀 내어놓고 봅시다. 그러니까 얘를 들어볼게요. 어떤 수열 an이 있습니다. an은 n분의 1입니다. 이거 어떤 수열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네, 좀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bn이란 수열은 이렇게 n이라고 할게요. n 제곱이라고 할게요. n 제곱. 그 다음에 어떤 수열 cn은 마이너스 1의 n승의 n 제곱에 곱하기 n이라고 할게요. 이런 수열의 각각의 항들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수열의 끝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당장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려봐야죠. 그려보세요. 일단 그려보기 전에 항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점점점 가겠죠. n분의 1. 그 다음에 계속 무한대로 간다면 이게 점점 되겠죠. 얘도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가겠죠. 얘도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홀수를 넣으면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1. 짝수를 넣으면 플러스네요.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4. 얘도 플러스로 붙여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네요. 이런 수열의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볼 거라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수렴인지 발산인지, 발산이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인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인지 진동 발산인지를 살펴볼 거라고요. 살펴보는 방법은 그래프라고요. 그래프. 우선은 그래프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 그래프라는 게 이게 n이고 이 그래프 x축 y축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n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얘를 그래프로 지금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럼 첫 번째 항은 얼마였습니까? 1일 때 n이 1일 때는 1이었죠. 두 번째 n이 2일 때는 2분의 1이었죠. 그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수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0에 점점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분의 1은 0이다. 근데 사실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n분의 1이라는 수열이 있잖아요. n분의 1이라는 수열이 n이 무한대가 되면 0에 가까워지는 건 맞는데 0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큰 값을 n분의 1을 넣는다고 해도 얘가 0이 됩니까? 0이 되진 않죠. 하지만 극한의 개념은 근사값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얘를 0에 가까워지면 0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0에 가까워지면 0이다. 이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사실 이제 점근선으로서 x는 0, y는 0이라는 그 좌표가 점근선으로서 절대 가까워지진 않잖아요. 1000만을 넣는다 해도 1억을 넣는다 해도 뭐 항하사 이런 개념을 넣는다 해도 얘는 0에 가까워지지 않지만 얘의 극한값은 0입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지지 않는 게 아니라 0이 되지 않지만 0이다 라는 거죠. 0은 안 되지만 0입니다. 약간 좀 철학적인 개념이 있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도 그래프로 나타내면 1일 때 1이죠. 2일 때 이거죠. 이렇죠. 위로 계속 올라가죠.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겠습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제곱은 무한대예요. 선생님 여기도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그러면 여기 무한대로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한대 제곱인데 무한대 제곱 무한대예요? 이게 사실 무한의 개념이기 때문에 무한대 제곱이나 무한대 세제곱이나 무한대 뭐 세제곱 플러스 뭐 3무한대 플러스 뭐 이거나 1이나 다 무한대예요. 한없이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그려볼 건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왔다 갔다 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어떤 한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죠. 계속 이렇게. 사실 이게 이제 실선을 그리면 안 되는데 왜냐면 자연수열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려보면 얘는 진동 발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렴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를 그려서요. 계산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넘어가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만 좀 풀어볼게요. 다음 수열의 극한 값을 구하여라. 3번 한번 해볼게요. 3번 5 이렇게 되네요. AN은 5겠네요. 그죠? 네, 이런 수열에 대해서 얘가 한없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 볼게요. 근데 얘는 1도 오고 5 계속 오죠?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도 5의 값이 되죠. 5의 값이 되는 것은 5의 값에 가까워진다라는 말과 똑같잖아요. 사실 같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리미트 n은 무한대 5는 얘는 5다. 극한값은 5다. 5에 수렴한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해볼까요? 4번입니다. 네, 3번이고요. 4번도 일반항 AN이 지금 1 플러스 2의 n분의 1이니까 얘를 한번 수직선의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볼게요. 얘를 만들어 보냈을 때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일단 1 집어넣으면 이게 1이라고 보면 얘가 1이라는 축이라고 보면
1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1 집어넣었을 때 2분의 3이 되죠. 1에서 2분의 1만큼 더한 게 되죠. 그러니까 요 값이죠, 요 값. 그 다음에 2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 더한 거죠. 3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계속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어요? 결국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0에 가까워집니까? 아니죠. 1이라는 값에 가까워지네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1 플러스 2n분의 1은 1입니다. 네.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값이 극한 값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얘 수렴 발산을 조사해래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근데 얘는 각각 다 n제곱이죠. n제곱 아까 했었잖아요. 이렇게 위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얘는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제곱은 무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이렇게 계속 밑으로 내려가겠죠. n이 무한대로 갈수록. 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발산.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마이너스 3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 좀 뿌연데 죄송해요. 제 카메라 찍다 보니까 초점이 좀 흐렸는데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한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럼 일단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사실 되는 거예요.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되는데 1번 한번 해볼까요? 1번 한번 해봅시다. 1번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0, 2분의 1 계속 2분의 1씩 더한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2분의 1, 공차가 2분의 1인 등차 수열이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1항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겠죠?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는 어떤 값에 가까워집니까? 아니요. 계속 발산하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2분의 n-3은 발산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해볼까요? 2번 뭐 계산하면 굉장히 쉬운 건데 아무튼 한번 해볼게요. 얘의 수열들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1 넣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1 넣었을 때 1 되죠. 2 넣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2 넣으니까 3분의 4 되죠. 그 다음에 3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3 넣으면 4분의 6 되죠. 그 다음에 4 넣어요. 4. 5분의 8 되죠. 그 다음에 5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1분의 5 넣으면 어떻게 되지? 6분의 10이고요. 이렇게 계속 갔을 때 뭐 한 100 정도 넣어볼까요? 101분의 200이 됩니다. 101도 넣어볼까요? 102분의 20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수열에 대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한번 그리면 어떤 값에 수렴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1을 넣었을 때 1이었습니다. 근데 1을 넣으니까 조금 더 올랐어요. 3분의 4예요. 3을 넣으니까 좀 더 올랐네요. 2분의 3이니까 이거 좀 더 올랐네요. 이렇게 됐네요. 2라는 상한선 끌게요. 그 다음에 4를 넣으니까 6분의 10이면 1 더하기 6분의 4니까 좀 더 올랐어요. 이렇게 계속 가는데 계속 가서 100 정도 넣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01분의 200이면 이 2에 굉장히 근접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를 아무리 큰 숫자를 넣는다 하더라도 2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사실 넘어설 수가 없어요.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은 2로 간다. 이렇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 플러스 1분의 2n은 2다. 이게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서 조금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지만 사실 얘는 2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좀 가지고 있어요. 보자마자 사실이에요. 예, 계산인데요. 계산은 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니까요. 아무튼 수렴 발산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 아니면 가까워지지 않는지에 따라서 수렴 발사가 나타날 수 있고 발산은 양의 반대로 발산, 음의 반대로 발산, 진동 발산의 경우가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계산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